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최은미 기자 함께합니다. 최 기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김연아의 댓글 테러. 아니, 우리 여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올림픽에 출전했던 러시아 피겨 대표 선수 발리에바 아시죠? 네. 어제 4위로 올림픽을 마감했는데 이거에 앞서서 도핑 양성에도 출전이 허용됐을 때 김연아 선수가 SNS에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글을 문제 삼아서 발리에바 선수 팬들이 김연아 선수 SNS에 몰려가 이른바 댓글 테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옳은 말 한 거잖아요. 뭐라고 테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비난 글은 이 발리에바의 결백을 주장하기보다는요. 이 발리에바가 처한 상황을 좀 안타까워하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아직 15살에 불과하다. 올림픽 때 이루어진 테스트는 깔끔하지 않았냐? 15세 소녀를 질투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발리에바 선수의 나이, 어린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안타까운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뭐 구토하는 모습 그리고 욕설의 뜻을 담은 이모티콘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공정은 차별과는 다르죠. 발레바뿐 아니라 다른 러시아 피겨 선수도 구설수에 올랐던데 이건 뭡니까? 네, 투루소바 선수인데요. 은메달을 딴 순간 오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기뻐서가 아니고요. 분해서였습니다. 예? 모두 금메달이 있는데 나만 없다 이러면서 펑펑 울었고요. 아하. 난 스케이팅이 정말 싫다. 다시는 스케이트를 타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아니, 은메달도 갑진상고 아닙니까? 정말 의외네요. 그런데 논란이 될 만한 또 다른 행동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투루소바 선수가 감정을 좀 추스리고 나서 간이 시상식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간이 시상식에서는 메달 대신 저 빙둔둔 인형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인형을 들고 있는 이 손의 모양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가운데 손가락만 좀 들고 있는 이게 묘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 욕을 한 거 아니냐라는 네티즌들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소식인가 봐요. 어디 구급차에서 아기를 낳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면요. 만삭의 산모가 들것에 실려서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죠. 저기 시간을 보시면요. 새벽 5시입니다. 어우, 네. 그리고요. 정확히 9분 뒤의 상황인데요. 구급차 안은 분만실이 됐습니다. 네. 이미 양수가 터져서 차로 구급차에 이송이 됐는데 병원으로 가던 중에 태아의 머리가 보이는 급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네. 구급대원들은요. 차량에서 응급 분만을 실시했고요. 10분 만에 구급차에 탄 지 10분 만에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유, 마스크에 보호복까지 다 착용을 한 상태에서 고분분투하는 모습, 진짜 감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신 35주였다고 하거든요. 이 조산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물론 산모도 지금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응급 분만을 직접 진행한 구급대원의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나오면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네. 순간을 산모분이 이제 구급차 안에서 맞이하신 거죠.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게 많이 무섭고 당황하셨을 텐데 진짜 저희를 믿고 아기를 낳아주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계속 더 감사하죠. 아유, 오히려 더 감사하다니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스몬비의 비극.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몬비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을 이 스마트폰 좀비, 그래서 네. 스몬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요. 터키의 한 쇼핑몰인데 바닥은 뚫려 있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죠. 그런데 멀리서 한 소년이 걸어오는데 휴대전화만 보고 있어요. 세상에. 네, 뭐 예상하신 대로 결국 뚫린 바닥을 보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요. 지금 아래층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천만다행으로 박스 위에 떨어지면서 세상에. 소년은 무사히 바닥에 안착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불행중당입니다. 아찔한 사고가 될 뻔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돈 11만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외국인도요?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도 3만 6천 원 정도 벌금을 매기고 있는데 두 곳 모두 이 벌금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스스로가 잘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전쟁 범죄를 사고했다. 이거는 일본 얘기는 아니죠? 네, 일본은 아니고요. 네덜란드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 저질렀던 폭력 그리고 학살에 대해서 총리가 직접 사과를 한 건데요. 같이 한번 그 모습 보시죠. Voor het stelselmatige en wijdverbreide extreme geweld van Nederlandse zijde in die jaren en het consequent wegkijken
door vorige kabinetten maak ik vandaag namens de Nederlandse regering diepe excuses aan de bevolking van Indonesië. 네, 사실 네덜란드도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과거엔 일본처럼 부인으로 일관해 왔는데 2년 전에 국왕이 먼저 사과를 하면서 변화를 가져왔고 이번에 총리도 나서서 재차 공식 사과한 겁니다. 네. 사과뿐 아니고요. 역사 바로잡기 그리고 피해 배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참 일본과 많이 비교됩니다. 과거 일본은 서양 문물을 네덜란드에서 들여왔다고 하던데 이 사과하는 법은 들여오지 않나 봅니다. 지금까지 픽뉴스 최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